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박민정님 사연인데요. 한나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사연자님 역할을 한나님이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다 아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말해달라는 거야? 왜 나를 속여? 나 안 속였어. 그리고 이제 너 안 좋아해. 뭐? 이 대사가 조금 이렇게 좀 어후.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뭐랄까 제가 사연을 받고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런 남자친구가 있으면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감정이입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한나님은 이 사연 읽고 어땠어요? 저 울었어요. 한나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네, 맞아요. 제 바로 전 남친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연자분님하고 저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오늘 듣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사연을 듣고 나도 예전에 이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별할 때 상처를 깊게 이렇게 파여서 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이상담소의 고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쓰게 되네요. 20대 중반이고 5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1년 반 연애가 지난달에 끝났는데 후유증이 아직 심해요. 동갑만 만나오다가 연상을 만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별을 겪고 남겨진 상처가 두려워졌어요. 헤어질 때 알게 됐어요. 전 남자친구가 저랑 교제 중일 때 다른 여자랑 자고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한 번 연락한 사이라고 했었지만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친한 동생이 그러니까 이별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더 속상하다고. 왜냐면 20대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중반쯤 되면 그래도 나 이제 좋은 사람 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연애 기간이 1년 이상 지나가면 그래도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네. 나랑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바람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알게 됐었을 때 그때 이질감이 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해줬었는데 아직까지 저도 그때 이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우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사연자님도 지금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분명히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인스타와 카톡 프로필까지 속여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는 알게 된 날 바로 만나서 말했어요. 나 다 아니까 솔직히 말해줘 라고. 왜 나 속여라고 화를 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상황했지만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오히려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었을 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별할 때 싸우는데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나 안 좋아해라는 거는 이제 사랑이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말로 듣는 순간 근데 이 사람은 미안하단 말도 없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로 나를 밀어내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전 남친이 처음엔 저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는데, 끝날 때 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발뺌을 한 거군요. 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약간 쿠궁이라는 그 말 아시죠? 약간 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는 그 알보칠 발랐을 때 그 눈물 네. 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내 감정과 지금의 상황이 이질감이 드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전까지 남자친구가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줬는데 심하게 말하면 배신을 때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그때 그 모습이 아직 안 잊혀지네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같이 데이트하고 웃으면서 지냈는데 돌아보니 저를 속이는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네요. 저만 바보 같았어요. 주말에 연락이 안 된 날 아팠던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있었는데 저는 아프니까 걱정만 했어요. 헤어지면서 이런 사람을 안 만나야지 다짐을 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이유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안 되는데 친구들이 얼른 잊으라고 했지만 저 미운 감정과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네요. 왜 나쁜 놈을 만났는데 제가 더 아픈 걸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알게 됐을 때 딱이라도 때렸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남겨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아픈 거는 이별하고 내 모습을 봤는데 그게 초라해진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별을 잘 하고 나서도 마음이 뭔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감정을 다 털어낼 수 없는데 지금 이 사연자님은 너무 상황들이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생기니까 내 마음이 더 쿡쿡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고 그게 자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혹시 내 탓인가?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하느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헤어짐을 겪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은 괜찮아지는 방법일까요? 한나님은 혹시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음. 그냥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네, 맞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내 탓하고 싶지 않은데 내 탓을 하게 되고 점점 제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제 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이렇게 위로되는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괜찮아질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친한 친구는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해주던가요? 욕해주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연자님도 짜기를 때렸어야 했을까 했잖아요. 네, 시원하게 때렸어야 돼. 맞잖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뭔가 잔정이 남아 있으니까 안 때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헤어지자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 많은데 집에 돌아오면 그 짜증이 솟구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때렸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자가 확실하게 잘못한 거니까. 그쵸, 이 사람이 뭔가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좀 맞아야죠. 그쵸. 그러면서 그 남자도 정신을 차려야 됐어야 됐는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벌을 받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랑과 연애를 하면서 분명히 나쁜 행동을 하면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뭐 때리시지는 못하셨지만 분명히 벌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분이 또 위로해줬던 것 중에 이거는 좀 나한테 위로가 됐다는 게 있을까요? 어, 제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그 정상이라고 말을 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괜찮구나. 라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이군요. 지금 사연자님도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기준이 없어졌을 테지만 친한 친구한테 말을 하면서
내 속마음도 털어놓고 나 진짜 힘들었어. 내가 진짜 나쁜 놈 만난 것 같아. 이렇게 털어놓는 순간 그 친구가 분명히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위로해주는 게 친한 친구 아닐까요? 맞아요. 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다음에 연애를 못할까 봐 또. 이 상처가 깊어지면 다음 연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맞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별을 상처를 깊게 마음에 박힌 사람들은 다음 연애 텀이 더 길어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별은 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릴 수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이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님은 이별의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좀 이겨냈잖아요. 그쵸.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던 뭔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너무 지금 슬픈데 읽다 보니 너무 슬픈데 일단 저를 좀 보자면 저는 일단은 눈물이 나면 울었어요. 눈물이 나면 울었고요. 갑자기 자다가 눈물이 나면 울었고 전자레인지를 보다가 그때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전자레인지 보면서 울었어요. 울고 나서 그럼 어떤 감정이 가장 해소가 됐어요? 약간 울고 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 자기 감정에 조금 솔직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하고 있는 그 약간 덩어리 같은 게 없어져요. 우리가 참고 있고 견디고 있으면 이게 마음에 응어리가 쌓이는 거거든요. 한이 맺히는 건데 울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해소시켜 놓으면 이게 조금씩 옅어지잖아요. 그래야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도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감정이입이 돼서 그냥 톡 건들기만 해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도 뭐 이별을 했었을 때 상처받은 이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감정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무기력함을 끊어낼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알아가야 되는 게 이별을 치유하고 조금씩은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울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옛 생각에 그 미움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옛 생각 중에서. 저는 근데 뭔가 더 좋았던 기억보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얘가 이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커가지고 거기에서 되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았어요. 이 미운 감정조차 내가 얘를 좋아하는 감정이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을 지우고 싶었는데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연자님 또 이야기해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별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남겨진 나의 모습과 나의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과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욕은 하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은 커졌는데 이게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 감정을 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럼 끊어냈던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일단 다 지우시고요. 네, 그리고 차단하세요. 무조건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차단을 안 하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연락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싶고 얘한테 욕하고 싶고 따귀도 날리고 싶고 잠깐 만나자 그래가지고 막 주먹 한 대 날리고 싶고 너무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얘한테는 뭔가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고 내가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사진 다 지우고 연락처를 차단하는 순간, 지워버리는 순간 이 감정이 어느 정도는 끊기는 거군요. 그쵸. 그 친구에 대한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죠. 내가 쓰고 있던 감정 소모를 덜 하게 되는 그쵸. 그런 장치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바쁘게 사셔요. 이제까지 내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때 했었는데 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내가 뭐라도 하나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걷는다던가 어디 잠깐 들려서 집에 간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약속을 하나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시간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사진을 다 지우고 연락처를 차단하고 내가 하는 일을 또 찾아나가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되도록표처럼 아파온단 말이에요. 친구랑 재밌게 보내고 오고도 어느 순간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왔는데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맞아요. 다만 이거는 이별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셔도 되고 마음 아파하셔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아파하고 나야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참아버린단 말이에요. 일하면서 막 아니 바쁘게 살면서 내 감정을 숨겨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나중에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터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연자님한테 조금 따뜻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나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고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일단 잘 사는 거. 네. 저는 헤어지고 나서 그 말을 진짜 많이 되새기고 그리고 제가 울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제 빈츠 아니고 벤츠 만날 거라고. 지금 말하면서 뭔가 되게 신나 있었던 그 표정이었거든요. 네. 나 빈츠 아니고 다음에 벤츠 만날 거다. 이렇게 약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음.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같아요. 더 좋은 차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를 아셔야 해요. 내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주기만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받아야 하는 이제 시기가 오신 겁니다. 저도 한나님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연을 읽으면서 20대 때 상처를 받은 이별을 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별의 상처 때문에 긴 터널로 들어가는 주변 지인들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별이나 상처가 깊다 보면 더 골마서 아파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위로가 되셨지만 이건 극약 처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이겨내야 되니까. 저도 이별을 하고 났었을 때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뭐 밥도 사주고 했었을 때 20대 때 이겨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 분명히 긴 터널을 지나오면 따뜻한 햇빛이 있거든요. 그 햇빛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위로해준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괜찮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시면은 사연자님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서 너 괜찮니?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안 괜찮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울 보고 저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세요. 사진이 가장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 그 안에 사연자님이 행복해 보이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이제 평범하지 않은 이별을 내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오는 거죠. 저와 한나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마치고요. 우리가 그래도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던 이 책이 어떤 답을 내려주는지. 하나님 열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마법의 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쉬어가라. 간결하면서 딱 맞는 답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쉼을 찾아서 쉬다 보면 아픔과 슬픔도
내려놓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한나님도 그러셨고 저도 아픈 이별을 했을 때 그랬고, 다만 지금 민정님, 사연자님은 조금 우리보다 더 아픈 이별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